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미국 육류 산업의 아주 흥미진진하고 또 때로는 극적이기까지 한 역사입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미식 축구팀 아시나요? 이 팀이랑 여러분이 드시는 햄버거 사이에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이 팀 이름이 사실은 1919년에 첫 스폰서였던 인디언 패킹 컴퍼니라는 육가공 회사에서 따온 거거든요. 정말이죠.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육가공 산업이 미국 문화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미식축구 경기장이 아니에요. 저 멀리 신대륙의 첫 동물들이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490년대 콜럼버스가 롱원 소를 들여오고 또 데소토가 돼지를, 델라웨어 경이 소와 황소를 들여왔죠. 그러니까 처음 거의 200년 동안은요, 그냥 동네에서 소소하게 고기가 상하지 않게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게 전부였어요. 정말 단순했죠. 그런데 1662년에 윌리엄 핀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통에 담아서 팔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미국 최초의 상업적 육가공업자였고 바로 이 작은 아이디어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산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집회에서도 보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 있잖아요. 이분이 사실상 미국 최초의 육류 과학자였다는 겁니다. 무려 1773년에 전기로 칠면조를 잡으면 고기가 엄청나게 부드러워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나중에 산업에서 실제로 쓰이기까지 200년이나 더 걸렸다고 하니까 정말 시대를 앞서가도 한참 앞서간 거죠. 그리고 이 산업은요, 점점 미국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엉클샘 캐릭터 있죠. 별 모양 모자 쓴 그 아저씨요. 그 상징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1812년 전쟁 때 군대에 고기를 납품하던 세뮤얼 윌슨이라는 사람한테서 시작됐어요. 그가 자기 고기통에 US라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바로 엉클샘의 시작이 된 거죠. 정말 신기하죠? 미국의 상징조차도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육가공 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계를 좀 더 빨리 돌려서 19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육류 산업은 말 그대로 대륙 전체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서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육류 산업의 중심지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도가 된 곳이 바로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였어요. 1818년부터 이 도시는 돼지고기 가공으로 어찌나 유명해졌는지 아예 별명이 포코폴리스, 그러니까 돼지고기 도시라고 불렸을 정도입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하지만 돼지고기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죠. 이제는 소가 필요했습니다. 저 멀리 텍사스의 광활한 초원에 있는 수백만 마리의 소들을 동부 도시로 데려와야만 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보던 그 유명한 소몰이가 시작됩니다.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죠. 그러다가 1860년대에 드디어 시카고까지 철도가 깔리면서 이 모든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19세기 후반에 육가공 산업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을 혁신적인 기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기술이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첫째, 매코믹의 수확기가 나오면서 동물들 먹일 사료가 엄청나게 싸졌고요. 둘째, 증기기관을 쓰면서 공장에서 분해라인이라는 게 생겨서 엄청난 속도로 고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됐죠. 셋째,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는데 얼음을 실은 냉장 열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식 냉장 기술까지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1년 365일 내내 신선한 고기를 미국 전역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기술이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만나면서 육류 산업은 거대한 기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미국 내 가축의 가치가 2배로 뛰어서 무려 1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제 육류 산업은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가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규칙도 규제도 없이 미친 듯이 성장하기만 하니까 그 뒤에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과 권력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이 곧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 책, 업튼 싱클레어의 소설 정글 때문이었습니다. 1904년에 나온 이 소설이 시카고 도축장의 충격적인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거든요. 정말 끔찍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내서 책을 읽은 미국 사람들이 전부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회적인 파장이 어마어마했고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이 정글이 불러온 충격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중의 분노에 힘입어 수십 년에 걸쳐서 규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1906년에는 육류검사법이 통과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고요. 1921년에는 거대 기업의 횡포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법이, 그리고 1927년에는 우리가 지금도 보는 프라임, 초이스 같은 고기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야생마 같은 산업에 재갈을 물리고 안전과 투명성이라는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자, 이제 현대로 넘어와 볼까요?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이 산업이 어떻게 거대한 가축 거래소에서 우리 동네 마트 진열대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큰 변화는 철도가 아니라 도로에서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모든 게 철도를 통해 시카고 같은 중앙 가축 거래소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후로는 고속도로가 깔리고 리퍼라고 불리는 거대한 냉장 트럭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육장 바로 옆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바로 고기를 손질해서 박스에 담아 트럭으로 전국에 직접 보내는 거죠. 훨씬 효율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산업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다름 아닌 소비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방이 적은 고기를 달라,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소비자들의 요구 때문에 중앙시설에서 부위별로 잘라 포장하는 박스 포장 쇠고기가 대세가 되고 식품 안전과 위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의 힘이 시장 전체를 바꾼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통에 담긴 소금 절임 돼지고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진공 포장된 스테이크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죠? 수많은 혁신과 규제를 거치면서 지금의 식품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난 200년이 이랬다면 앞으로의 200년은 또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